여러분, 전인숙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기타 오염 물질하고 해양 오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소음을 우리가 보시죠. 소음은 어떤 거죠? 정의가 우리 인간이 원하지 않는 시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옆집에 뭐 바이올린 소리라든지 기타 소리, 색소폰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개 짖는 소리 같은 경우는 시끄러운 소리죠. 그 소음의 그 공의 특징을 보시면 사라져버려요. 축적성이 없고 특히 감각적 공해라 이거죠. 우리 인간의 청각으로 통한다 이거죠. 구조적 다발적이다.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죠. 금방 사라진다 이야기죠.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민원이 이제 발생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소음이에요. 소음에 대한 그죠. 특히 층간소음, 그죠?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진동까지 쿵쿵대죠, 그렇죠? 자, 소음의 어떤 영향은 어떻게 해요? 소음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직업병이고 정서적 불쾌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면 방해도 하고 그 다음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소음 대책은 어떻게 해요? 소음 대책 경로를 차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막이를 작업장에서 이제 소음 대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자동차 소음이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음성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이 자동차 소음이 참 쉽지 않죠. 아주 그 큰 소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항공기 소음이 이제 국부적인데 뭐 저음 기존 개발 토지용 계획 합리화 그렇죠? 항공기 그 노선에는 노선 쪽에는 뭐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든지 녹지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죠. 이 소음이 또 층간 소음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오늘 좀 빠뜨렸는데 층간 소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진동을 우리 보실까요? 진동은 물체의 전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음과 함께 같이 발생되죠. 똑같죠? 소음은 함께 발생되죠. 그래서 진동은 전신 진동의 국소 전등이 좀 있죠. 데시벨은 똑같아요. 자, 진동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발생온을 이제 제거를 시킨다는 얘기죠. 발생온을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특히 탄성이나 고무 탄성 같은 걸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 감쇄를 완충하는 물이라든지 수직적인 이제 대책을 주로 한다 대책이 있죠. 쓰나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진동에 쓰나미, 그렇죠? 지진도 진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취인데 악취는 정의가 이제 불쾌한 냄새, 그죠? 하수구 냄새 같은 게 불쾌하죠. 발생에 다양한 악취물 종류가 많습니다. 악취 발생은 쭉 있는데 특히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축산시설 우리가 그게 느끼고 그다음 배수나 폐수나 특히 분뇨 처리장에 나오는 냄새 같은 경우는 악취가 나죠. 도시의 이제 하수구의 냄새도 아주 심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무 피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악취가 우리가 큰 피해를 입죠, 건강에. 그다음에 자동차 디젤 엔진 같은 경우 그것도 불안선 연소 이런 것 악취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악취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머리도 아프죠. 호흡 곤란, 머리 구토가 나오고 그랬죠. 악취가. 악취 참 아주 참 힘들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자, 악취 방지 대책은 어떤 거예요? 발생원을 제거 감소법을 한다는 거죠. 밀봉 복개 제거. 그 다음에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온도, 압수, 배출량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악취 이제 물질 처리 방법 연소 탈취가 제일 크죠. 연소 탈취가 그 다음에 화학적 이온 흡수법, 흡작법, 토양활적 희석법, 응축법인데
연소 탈취법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폐하는 부분은 향수와 공기청하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해도 소음, 진동, 특히 악취도 보면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지역별로 어떤 축산업 때문에 아주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많은 조정위에서 이것도 악취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해양 오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양 오염은 이제 해양에 보통 유입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육지에서 유입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질, 선박에서 나는 거지. 그래서 또는 해양 환경에 결과를 미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해로운 생물에 영향을 미치죠. 그게 우려되는 상태를 우리가 하양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 생물 자원을 손상시키거나 그로 인해서 인간 건강에 해가 되고 해양 환경을 제외하는 모든 위한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해양 오염이라는데, 인간의 건강에 해가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고기를 먹어서 2차 환염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타임지에 나오는 거죠. 물색대가 윤조선 사건으로 이제 그런 타임지 올라간 거죠.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 해양 오염의 정의가 특히 해양에 유입되는 상당히 많죠. 보시면 해양 오염은 원인을 여러 가지 있는데 해양 활동에는 선박이든지 선박의 유류 사건, 그렇죠? 해양 오염 사건이 크죠. 그다음 육산업부터 오염, 이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죠. 플라스틱, 네? 거대 해양 쓰레기, 이게 큰 문제가 되죠.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플라스틱이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참 문제입니다. 아주 요양인데,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이 떨어진다, 이 대기 오염이겠죠. 근데 큰 영향은 되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육상으로부터 오염하고 해상 활동에 의한 오염이 아주 크죠, 유성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해양 오염 방지 대책. 제가 그 시간을 좀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해양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쭉 6가지를 쭉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나누기 때문에 자, 설명은 또 여러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읽어보면 종합적인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해야 되고, 해양 측정망을 구축하고, 해양 오염 조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해남 방지 시스템, 그렇죠? 유조선 어떤 기름 유출 사건, 방제 장비 현대화, 그렇죠? 세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결국 나중에 또 해양 오염을 일으키죠, 결국. 그다음 전문가 양성, 특히 국제 협력을 통한 오염의 영향 감시,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 해양 측정망 구축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해양 오염 조사 관리도 잘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교통소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통소음이 이제 시달리는 서울, 아주 교통소음이 우리 참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교통소음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생태계 영향. 플라스틱 역습에 4분짜리예요. 사실 아주 그 플라스틱이 향후 우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기타 오염하고 해양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히 잘 보시고 충분히 학습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